일단 오늘은 제가 그 4강 추세 2회인데 소제목을 약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일단은 추세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추세의 필요성, 그러니까 추세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게 왜 필요한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필요성과 그 다음에 주의할 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표? 도표? 지표라고 할게요. 지표로 알아보는 지표로 간단히 알아보는 추세,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추세 강의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을 이제 보시면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시면 뭐 책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뭐 이런 거를 보시죠. 근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책을 본다고 치면 뭐 책이 4126권이 잡히네요, 네이버 책에. 근데 이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제일 처음에 이건 기술적 분석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이제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쭉쭉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의 이제 차트, 이게 보이시죠? 보시면 여기 차트 3, 이제 차트에 들어가죠. 차트에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봉 패턴입니다. 거의 모든 책이 그래요. 모든 강의가 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거는 봉 패턴이에요. 다른 책을 한번 볼게요.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 이것도 기술적 분석인가? 요거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차트에 관한 책, 차트. 기술적 분석 무작정 따라하기. 보시면 요거는 조금 다르게 가네요. 요거는 좀 다르게 가고, 실전 기술적 분석 보수 따라하기. 보시면 일장 캔들형 분석, 그죠? 봉 패턴, 캔들 패턴. 거의 대부분의 책이 이렇게 첫 시작은 캔들로 시작합니다. 캔들 패턴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캔들 패턴, 봉 패턴. 이거 보시면 여기는 캔들을 조금 늦게 배우네요. 이 책은 조금 다르게 가고, 주가 차트 기술적 분석 보시면 여기도 봉 패턴 먼저 배우죠. 보시면 봉 차트, 이게 캔들이거든요. 봉 차트. 거의 대부분의 책이나 교육이 캔들 패턴부터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지지와 저항을 먼저 보네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제가 이런 기술적 분석에 관한 저런 책을 읽지는 않았어요.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저는 다른 이제 정통 저런 저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국내에 있는 분의 책을 보고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원 저자가 외국인, 미국 시장에 월가에서 아주 뜨거웠던 그런 책들, 그런 책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정말 인정하는 이제 스승님들, 물론 그분들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이제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는 시골 의사 박경철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강의나 어떤 그런 책을 보고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런 책들의 내용을 읽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런 책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그 목차를 보면 거의 다 봉 패턴을 먼저 배우더라 이거죠. 캔들 패턴을 배우더라 이겁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또 뭐 비트코인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캔들 패턴을 먼저 배우기보다 추세에 대해서 먼저 알고 나서 캔들 패턴을 배우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캔들 패턴 중에 상승장악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승장악형 패턴입니다. 패턴. 상승장악형은 이렇게 이제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다음날 양봉이 이렇게 이전날에 전날에 음봉을 잡아먹는 요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요걸 상승장악형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걸 이제 하락하는 추세가 이제 반전할 수 있는 신호다. 이게 이제 이런 패턴이 있어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상승장악형 패턴 아니면은 뭐 하람이 패턴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긴 음봉이 떴어요. 근데 다음날 양봉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요걸 이제 하람이 패턴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 잉태형 패턴인데 요런 건 이제 전부 다 이제 상승 전환형 패턴이라 그래요. 그 동 패턴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승 전환형 패턴들 아까 이제 긴 음봉 뒤에 예를 들어서 그걸 잡아먹는 양봉 상승장악형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시는 뭐 그런 거 있죠. 뭐 샛별형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 전부 다 상승 전환형 패턴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먼저 배우게 되면요, 요거를 맹신하게 돼요. 근데 상승 전환형 패턴이 떴는데도 이게 상승을 못하고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추세를 모르는 상태에서 캔들 패턴부터 먼저 배워버리면 이제 이 상승 전환형 패턴들이 어느 위치에서 나오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 위치는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 패턴만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조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차트를 한번 제가 켜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트레이딩 뷰를 안 쓰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자, 이게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인데 봅시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보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보이시죠? 이게 만약에 지금 요 상태라고 칩시다. 이 상태라고 칩시다. 이거 맞나? 이 부분 맞다고 칩시다. 이 부분 오늘이 이날이라고 쳐요. 오늘 이날이. 근데 자, 요 날입니다.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긴 음봉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약간 뭐 팽이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도지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일단 도지라고 보겠습니다. 도지가 뜨고 다음날 양봉이 하나 떴어요. 그러면은 일반 캔들 패턴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거는 약간 샛별형의 변형 패턴이 아닐까? 그럼 여기서 진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캔들 패턴을 먼저 배우고. 그죠? 근데 전체적인 추세를 먼저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상승 전환형 패턴들이, 이 캔들 패턴들이 어느 부분에서 나올 때 사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채널이 있어요. 채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캔들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서 음봉이 떨어지고, 이 중간에서 음봉이 떨어지고 다음날 상승장악형이 나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채널이 이렇게 있어요. 있다고 쳤을 때, 가정했을 때, 그러면 캔들 패턴만 배운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상승장악형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책에서는 상승장악형은 상승 전환형 패턴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아직도 채널의 중단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락 파동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여기 이 중간에서 나오는 상승 전환형 캔들 패턴보다 여기서 나오는 음봉, 그 다음에 상승장악형, 똑같은 상승장악형 패턴인데 요 위에보다 요 밑에가 더 신뢰도가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채널 하단부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좀 설명이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샛별형의 변형 패턴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모양 형태가 나왔어요. 정확한 샛별형은 아닙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상승 전환형 패턴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사람은 지금 얘가 하락 추세잖아요. 물론 이제 지나간 차트니까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지금 이 상태였어도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이 하락 중인 이 추세 안에서 어떤 추세의 반전점인가, 과연 이 자리가,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추세를. 추세는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 중에 하락 전환형 패턴이 나왔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이날이라고 쳐요. 이날인데 지금 뭐냐면 영망치형이 지금 떴죠. 고점에서. 일단은 지금 파동이 내려왔다가 전고를 뚫고 올라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영망치형이 떴단 말이에요. 영망치형이 고점에서 뜨면 영망치의 뜻이 뭡니까? 영망치가 하루종일 파동이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매도에 눌려서 여기서 파동을 마무리한 거, 요 하루치, 요거를 캔들로 나타내면 영망치가 나오죠. 여기서 시작해서 요 캔들이랑 똑같이 그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시작해서 파동이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겠네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밀려서 여기서 끝낸 겁니다. 요 날을 보면, 그죠? 시가에서 한번 내려간 적이 있고 올라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니면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만큼 다시 올라가나, 이런 류의 그 흐름이 있었을 거라고.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저찌됐든 매도의 힘에 의해서 눌렸다는 거예요. 꼬리 달고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위에서 눌렀다는 겁니다. 요거는 하락 전환형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물론 지난 차트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뭡니까? 더 상승을 했죠. 그렇다는 것은 이 캔들 패턴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분명히 매도가 나가야 돼요. 그죠? 여기도 영망치가 떴고 여기는 하락 삿바형이 떴어요. 그러면 지금 하락 전환형 캔들 패턴이 지금 연속으로 막 뜨고 있단 말이에요. 하락 삿바형 뜨고 여기서도 하락 삿바형 뜨고, 그죠? 근데 여기보다 현재 더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채널로 추세를 이제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이걸 그렸었죠. 채널 추세를 봅시다. 이렇게 그렸나요? 그 얼마 전 방송 보신 분들은 이거 보셨죠? 제가 이렇게 그린 거. 예를 들어서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채널 고점 맞고 떨어져가지고 채널 하단부를 배회하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채널 상단부를 뚫었어요. 그리고 채널 상단선을 타죠. 그러면 뭡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죠? 그때 이날이었나요? 요날이었나요? 제가 방송했을 때가 홀딩이라 그랬죠. 요 선이 이탈되지 않는 이상 홀딩이라고. 왜냐면 요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도 이 선만 이탈을 안 하면 기대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는 운 좋게 떴네요. 근데 채널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여기서 매도가 안 나갑니다. 왜? 이제 채널 상단부를 뚫었기 때문에 채널 상단선을 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매도가 안 나가요. 여기는 홀딩하는 자리입니다. 매도 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캔들 패턴만 먼저 배우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더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캔들 패턴 내가 처음에 배웠을 때는 분명히 하락 전환형 캔들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매도했는데 왜 더 올라가지? 기술적 분석 다 쓸모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추세를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3강에서 이제 인지 편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초두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배운 처음에 접한 정보를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 인지 편향 중에 그게 있다고 했죠. 초두 효과라고. 이게 처음 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를 배우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사람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만약에 배우려면 캔들 패턴 따위보다 추세를 먼저 배우는 게, 그래서 만약에 그 초두 효과가 나타난다면 추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기술적 분석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더 좋다. 접근하는 게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밤이 늦어가지고 저는 약간 횡설수설 하는데, 여튼 이제 제가 추세를 강의를 먼저 하는 이유는 그렇다는 겁니다. 캔들부터 배우게 되면 지금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추세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락 전환형 패턴이라고 매도를 해버리고 상승 전환형 패턴이라고 매수를 해버리고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세를 먼저 배운 다음에 그 캔들 패턴을 이용해서 여기가 지금 상승 추세 속에 있는가, 하락 추세 속에 있는가, 그거는 먼저 파악을 한 후에 그 캔들 패턴을 뭐 사용을 하시든 사용을 하시지 않든 그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하시는 게 좋다 라는 의미에서 추세 강의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추세 강의를 정리할게요. 먼저 하는 이유는 캔들 패턴은 추세, 약간 대세라고 할게요. 추세, 대세를 파악한 상태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과연 추세란 무엇인가? 추세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추세라는 거는 약간 사전적 의미로는 봅시다. 추세가 뭔가 한번 봅시다. 검색해보면 되죠. 추세. 자,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그게 뭐 위로 올라가든 횡보를 하든 밑으로 가든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추세입니다. 쉽죠? 별로 안 어렵죠? 요것만 알면은 주식, 뭐 비트코인, 투자, 게임 셋입니다. 그냥 추세만 알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건 평생 공부해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여하튼 일단은 네이버의 이제 국어사전에는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랍니다. 국어사전에는 그렇고 지식백과는 경제 변동 중에서 장기간에 걸친 성장, 정체, 후퇴 등
변동 경향을 나타내는 움직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장 정체 후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장기간에 걸친.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양봉, 오늘 걸로 봅시다. 이 양봉을 쪼개서 보면, 이걸 쪼개서 보면, 5분봉으로 보면, 이 양봉이 5월 3일부터 있었던 양봉이죠. 5월 3일이 어디야? 여기네요. 세로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9시부터입니까? 9시부터. 자,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시작한 파동입니다. 그죠? 그럼 뭡니까? 아까 그 양봉 하나만 봤을 때는 상승 추세죠. 5분봉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5분봉으로 볼 때. 근데 지식백과에서는 요런 거를 상승 추세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뭐다? 장기간에 걸친. 어떤 경제 변동. 뭐 비트코인은 어떤 경제 주식이랑 좀 다르게 어떤 경기나 경제 뭐 이런 거랑은 조금 뭐 연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경제 변동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약간 장기간에 걸친 추세, 장기간에 걸친 어떤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경향, 요걸 추세라고 한다고 했어요. 지식백과에서는. 그러면 요건 추세가 아니다, 그죠? 요런 5분봉으로 보는 이런 건 추세가 아닙니다. 지식백과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식백과에서는 요런 거는 추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식백과에서는 적어도 장기간에 걸친. 근데 요런 거는 뭐 추세가 될 수 있겠다, 그죠? 지식백과에서 말하는 요런 거는 추세가 될 수 있겠다, 그죠? 그렇답니다. 경제분석상의 특수 용어다. 개개의 단편적인 현상이 어떻든 전체로서의 대세가 어떤 방향을 가리킬 때 쓰이듯이.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제가 이제 왜 이거 지식백과를 이렇게 펼쳤냐면 개개의 단편적인 현상이 어떻든 전체로서의 대세가 어떤 방향을 가리킬 때 쓰이듯이 쓰인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이제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느냐. 추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파동이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파동은 왜 조정이 생깁니까? 나중에 조정 강의도 할 건데 공급에 의해 생기는 거죠. 수요와 공급. 그 모든 그 투자 활동은, 그러니까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앞 시간에 배웠죠. 근데 이거는 전부 다 공급에 의해서 나오는 조정인데, 이런 조정 파동을 하락 추세라고 볼 거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요런 건 하락 추세라고 보지 말자 이거예요. 그럼 뭐다? 지금 이 상승 추세, 전체 대세적인 추세가 상승 추세인데 그 안에서 단기 조정. 근데 만약에 이렇게 추세가 상승 추세라는 걸 내가 안다면, 내가 지금 여기는 상승 추세야 라고 내가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파동이 올라가서 여기 맞고 이게 조정이 됐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작게 보면 하락 파동인데 여기서부터 뭡니까? 대세 상승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는 어떤 예측 기대감으로 인해서 요 자리에서는 뭡니까?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반등하고 올라가면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하락 파동이지만, 그리고 이게 기술적 반동으로 끝나고 이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탈이 되면
이 상승으로 이 추세가 꺾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상당히 좋은 어떤 매수 타점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추세로 바라봤을 때. 그래서 단편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는 신경 쓰지 않고 전체의 큰 추세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요 말인 거죠. 방금 그 지식백과에서 나왔던 말이. 요것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비트코인인데 지금 요 자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추세선을 뭐 이렇게 그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었는데 분명히 지금 여기서 하단 찍고 여기서 반등해서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위로 솟구쳐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하단의 선을 그어보니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평행하게 추세대를 만들었어요. 제가 추세대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이 추세가 끝나려면 이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추세대 그 추세가 끝나려면 이 캔들이 내려와서 요렇게 이탈되면 이 추세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채널로 보는 제가 추세를 채널로 지금 보고 있다면 그러면 요 자리가 추세가 끝나는 자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서 반등하고 또 올라간다면 뭡니까? 이 대형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좋은 매수 타점은 요 자리가 되겠죠. 그죠? 내가 만약에 추세를 보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면 이 자리가 될 겁니다. 요 자리가 상당히 괜찮은 매수 지점이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려와서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특히 거기에 거래량이 실려준다면, 그러면은 꽤 믿을만한 반등 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아직도 상승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채널을 자 이렇게 껐어요. 이것도 일리 있는 채널이죠. 그러면 여기서 상단 찍고 하단을 노밀다가 돌파를 해서 자 이 상단선을 탔어요. 그럼 뭡니까? 여기에 이제 추세선은 요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은 이 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 추세가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요거를 채널로 다시 꺼볼까요? 한 요정도 끌 수 있겠네요. 이거 지워버리고. 그럼 뭡니까? 이 작은 파동의 지금 추세, 이 추세가 지금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죠. 오히려 이 상단을 뚫어버렸죠. 거래량 조금 실렸네요. 오히려 이 상단을 뚫어버렸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타고 갈 것인가. 중요한 거는 요거를 타고 가도 돼요. 결론적으로는 계속 오르는 거니까, 그죠? 이탈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요 파동에 대한 추세는 요게 이탈됐을 때, 이렇게 이탈됐을 때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내가 이 위에서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타고 가다가 여기서 들어오면은 여기서 추세가 끝나는 겁니다. 이 추세가요. 하지만 이 추세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요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어떤 추세를 이제 배우게 되면 어떤 이런 자잘한 뭐 음봉, 이런 작은 음봉, 이런 거에 오늘 음봉이네, 짜증나, 어제는 오르더니 오늘은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일희일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지금 이 상태예요. 만약에 오늘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추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은 여기서 겁을 먹어요. 겁을 먹습니다.
음봉이 깊게 떨어지니까 당연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다른 거 한 거 아니잖아요. 뭐 이동평균선을 넣은 것도 아니고 뭐 보조지표를 지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채널 하나 끄었을 뿐이에요. 선 2개만 끄었다고요. 선 2개만 알고 이 선 2개를 알고 계시는 분은 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돌파를 했는데 계속 지지가 나왔네. 근데 여기서도 이탈이 됐지만 종가는 밑골을 달고 올렸어. 그러면 아직 이 채널이 깨졌다고 보기는 힘들어. 내일 모레 계속 보고 이 채널이 종가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내가 매도를 하겠다. 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채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이 음봉의 공포로 다 매도를 친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이날에 매도 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매도 친 사람들이 결국에는 오늘 뭐라고 느끼느냐, 내가 팔면 오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라는 거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음봉이 떨어지고 이틀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친구가 상승 파동 중에 있는가. 만약에 이 상승 추세 속에 있다면 과연 내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은 어디서 가져가야 되는가. 결론은 추세의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향이 약간 관성 같은, 다우 이론 보면 이렇게 가죠.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하이어 하이, 하이어 로우, 하이어 하이, 하이어 로우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면 요런 단편적인 게 어떻든 상관없이 전체의 이 장기적인 방향이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는가, 상승 추세라면, 하락 추세라면 일정하게 내려오고 있는가, 요 전체를 보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세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현상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인데 장기간에 걸친 성장, 정체, 후퇴 등 변동 경향을 나타내고 단편적인 모습이 어떤지 상관없이 대세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요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세를 찾자. 이걸 찾으려면 추세를 알아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추세에 대해서 추세란 뭔가, 추세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봤는데, 그럼 추세가 왜 필요한가 봅시다. 왜 필요한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진입과 청산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추세는 진입과 청산의 기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채널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으로 본다고 칩시다. 채널 지우고, 아니 일목균형표로 봅시다. 제가 일목균형표를 켜볼게요. 자, 일목균형표를 켰습니다. 일목균형표에는 추세를 보는 지표예요. 나중에 이제 일목균형표를 저한테 아주 상세하게 배우실 건데, 일목균형표를 배우시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추세만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가 있을까 하실 거예요. 일목균형표는 추세를 보는 지표다. 근데 일목균형표의 가장 유명한 게 구름대죠. 여기도 보이시죠? 제가 구름대만 남겨볼까요? 헷갈리니까 구름대만 남겨보겠습니다. 자, 구름대만 남겼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파란색, 보라색, 여기 양운, 이게 음운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 구름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캔들이 구름대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캔들이 구름대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입니다. 캔들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전환하는
상승 전환하는 조건은 캔들이 구름대 아래에서 있다가 구름대를 돌파하고 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하는데, 돌파를 하면 무조건 조정이 나와요.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이 구름대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아니면 이탈했더라도 빠르게 복귀를 한 후에 처음에 돌파했던 이 고점을, 아니 처음에 구름대를 돌파했던 이 고점을 넘어서는 이 타이밍,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고, 여기가 이제 상승 추세로의 완벽한 전환입니다. 나중에 이제 3역 호전이라고 배우실 건데, 이게 3역 호전은 아니에요. 사실은 3역 호전은 이 자리에서 이미 3역 호전이 나왔는데, 제가 일목균형표를 하도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장 안전하게 들어가는 자리는 이 자리다. 이게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자,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구름대 밑에는 하락 추세고 구름대 위에는 상승 추세다. 그리고 그 급등, 어떤 대파동, 그러니까 대상승은 전부 다 구름대 위에서만 나옵니다. 구름대 밑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상승은 전부 다 구름대 위에서 나와요. 이렇게 상승은 전부 다 구름대 위에서 나옵니다. 구름대 밑에서는 무조건 하락입니다.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 하락 파동이 끝나려면 구름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자리 봅시다. 이 자리 보면 구름대를 돌파했죠. 그리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뭡니까? 여기를 고점을 완벽하게 넘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갔다면 여기서부터 상승 파동이 시작이었을 거예요. 상승 추세의 시작인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구름대 밑으로 빠져버렸죠. 손절. 아시겠죠? 왜냐면 구름대 밑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추세를 보는 방법입니다. 일목균형표로. 근데 자, 제가 왜 이 추세가 필요한가? 뭐라 그랬죠? 진입과 청산의 기준이 된다 그랬죠. 진입과 청산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보는 건데, 일봉으로 봤을 때 옛날을 봅시다. 옛날. 아이고, 이게 로그 차트가 돼가지고 제가 선형 차트로 좀 바꿔볼게요. 어디부터 올라간 거야? 자, 보시면 여기도 구름대를 이탈을 했죠. 이탈하는 순간 여기서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산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일목균형표로 본 겁니다. 일목균형표에 구름대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일목균형표의 청산 기준인 거예요. 일목균형표의 청산 기준. 다른 거는 더 빠르게 청산할 수도 있고 더 늦게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일목균형표로만 봅시다. 한번.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만, 내가 다른 거 기준선, 전환선, 뭐 후행스팬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구름대만 아는 사람이라고 치면, 그러면은 뭡니까? 이 상승 파동이 구름대를 이탈하는 순간이 매도 포인트라는 거예요. 청산의 기준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언제 다시 사느냐? 구름대 위에서 전고를 돌파할 때. 외우세요. 구름대 위에서 전고를 돌파할 때. 그러면 여기서 청산하는 사람은 아주 기분 좋게 하락을 즐기고 있겠죠. 아이고, 안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구름대를 돌파를 합니다. 그죠? 돌파를 했는데 제가 두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죠? 조정 이후에 구름대를 이탈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탈하더라도 바로 복귀를 한 후에 요 전고 돌파를 하고 나서 조정을 시작했던 이 고점을 재돌파를 할 때, 이때가 매수 포인트라고 했죠. 근데 요거는 안 나왔죠. 그럼 뭡니까? 아직도 매수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팔았던 사람이 매수를 계속 안 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재돌파를 한 적이 없죠. 그죠? 재돌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이탈해서 다시 올라왔지만 뭡니까? 여기를 돌파해서 지지를 못 받고 다시 빠졌죠. 이것도 매수 타이밍이 아닌 겁니다. 여기도. 그죠? 그러고 나서 자,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조정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요 자리, 손을 꺼볼게요. 요 자리를 조정을 길게 하더니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었죠. 이거 추세인 겁니다. 횡보 추세. 박스권에서 돌파를 씁니다. 여기가 매수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진입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진입의 기준. 여기서 진입을 한 사람은 뭡니까? 요만큼을 먹었겠죠.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고점 찍고 조정이 들어갔을 때 이 고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물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물린 겁니다. 근데 이 물린 사람들한테 누군가가 본전을 주는 포인트가 이 포인트예요. 누군가가 본전을 줬습니다. 이 물린 사람한테. 미친놈도 아니고 왜 저 사람, 저 물려있는 개미들한테 본전을 줬겠어요? 저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까지도 다 뺏어야 된다는 어떤 제가 세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스마트머니의 세력의 큰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 물려있는 사람의 본전을 이 자리에서 줘버려요. 거래량도 터졌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오다가 이 고점을 돌파를 할 때, 이 정도로 돌파를 할 때, 또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매수 포인트인 겁니다. 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매수 포인트. 왜 그렇습니까? 이게 추세를 돌파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추세? 박스권 추세. 파동이 이렇게 가는데 자, 그럼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윗선을 돌파를 한다는 거는 뭡니까? 이렇게 정체되어 있던 추세가 상승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죠? 이 이탈되면 실패를 한 거지만, 이탈을 안 하고 버텨서 다시 정보를 돌파를 하면 상승 추세로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안다면, 이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진짜 물리기도 힘들어요, 사실. 제가 제 인스타를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제 인스타를 한번 보겠습니다. 키기는 귀찮고, 영웅 키긴 귀찮고. 비밀번호 까먹었네요. 잠시만요. 접속했습니다. 여기 제 인스타인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제 계좌에 주식을 하고 있어요. 요게 여기 2월달 거고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거 3월달 거고, 이게 4월달 겁니다. 이거 4월 15일에 그때 올린 건데, 이거 손실이 없죠. 전부 다, 저는 보통 5%에서 한 15% 사이에서 먹고 나오는데,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건 제가 추세를 보고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일목균형표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매수를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단 한 번도 매수 타이밍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죠? 구름대를 돌파를 해서 조정하고 이 정보를 돌파하는 이 시점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이. 처음이 언제냐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구름대를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돌파를 한 이 자리. 그러니까 요때가 2017년도 12월입니까? 2017년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이게 일목균형표로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진입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는 거의 몇 년입니까, 이거?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매수 타이밍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채널로도 볼 수 있고, 이동평균선도 볼 수 있고, 제가 하나씩 다 알려드릴 건데,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로 본다면, 처음으로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다. 이럴 수가 없죠. 근데 저는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주식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추세 추종의 필요성은 뭐냐면 진입과 청산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진입과 청산이 기준이 된다. 두 번째 뭐냐면 아까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단편적인 현상이 나오더라도 대세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기 이평이 241선이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그리고 캔들이 요 상태라고 쳐요. 그럼 뭡니까? 하락하던 추세였죠. 하락하던 추세가 상승 전환했죠. 이건 상승 전환했다고 봐야지. 그죠? 그래서 241선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채널을 꺼보니 뭐 대충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네, 근데 이제 파동이 올라갔다가 지금 요 상태예요. 나는 여기서 요 자리에서 반등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샀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내려왔어. 그죠? 조금 내려왔어. 근데 요 자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주 조금. 그러면은 나는 이 정고를 돌파를 하고 지지받는 거를 기준으로 샀는데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추세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게 상승 채널 속에 아직도 포함이 돼 있다 라고 생각하면 요 밑에서도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반등한다면 땡큐인 거죠. 그러면 이 추세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단편적인 어떤 손절 구간이나 이런 게 나와도 전체 추세가 내가 어떤 추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가지 대응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탈한다 하더라도 241선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캔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를 이탈을 해도 241선이 계속 상승을 만약에 241선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으면 이것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이동평균선이 앞으로 상승을 계속 지속할지 하락을 할지를 미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 241선이 계속 상승한다고 내가 계산이 되어지면 241선을 이탈을 해도 여기는 눌림목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평으로 보는 추세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61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61선을 보면 여기 보시면 61선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전체적인 추세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신 분은 여기서 손절이 나와요. 손절이나 익절이 나와요. 청산이 나옵니다. 61선 이탈을 했기 때문에 61선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은.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눌림목인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왜냐면 61선이 계속 상승할 거거든. 여기 계속 상승할 거거든요. 계산 방법이 이렇습니다. 61선은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당일로부터 60일 전까지 해가지고 60캔들의 종가를 다 더해가지고 60으로 나눈 거죠. 60캔들 썸 해가지고 이거를 뭐로 나눈다? 60으로 나눈다. 그죠? 이게 61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일 하루가 지나면 그럼 기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서 자 크게 볼까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 캔들의 종가를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60을 한 겁니다. 그게 요 선이에요. 61선. 근데 왜 61선이 계속 상승할 거를 예상하느냐 제가 왜 그러냐? 지금 오늘 가격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내일 가격은 여기서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자 내일 새롭게 이 61선을 만드는 수식에 내일 새롭게 이 가격이 들어와요. 오늘 종가가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 가격이 들어오죠. 그럼 어느 가격이 빠집니까? 요 가격이 빠지죠. 자 높은 가격이 들어오고 낮은 가격이 빠지면 뭡니까? 선은 위로 올라가겠죠. 값이 높아지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거? 오늘은 이런데 내일 되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한 칸이. 자 오늘은 이래요 여기에요. 내일 되면 계산값이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럼 뭡니까? 요게 빠지죠. 요 캔들 빠지죠. 요 값이 빠지고 이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종가의 합산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나누기 60은 똑같은데 분자값이 커지잖아요. 그럼 뭐다? 61성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다음날 되면 또 이 값이 들어오는데 이 값이 빠지죠. 그럼 뭡니까? 61선 계속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61선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건데 만약에 이 가격을 유지를 한다면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61선이 하락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저점을 유지를 한다면 이 찍고 올렸는데 이 저점을 유지를 한다면 며칠 동안은 계속 이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계산이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만약에 이 가격이 계속 유지를 한다, 이 가격을 유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빠지는 값이 요 값이 빠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요 값들이 빠지기 전까지 61선이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일 동안 요 가격을 유지한다면 24일 동안 61선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캔들이 61선 밑으로 떨어지면 찬스라는 거예요. 왜? 이동평균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캔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 올라가죠. 그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눌림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동평균선으로 보는 추세예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 자리가 뭡니까?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지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61선 이탈했는데 손절해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편적인 이런 음봉이나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도 내가 이동평균선으로 추세를 보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오히려 여기가 매수 찬스가 된다 이거예요. 손절이 아니라 매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대충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다 배우실 겁니다.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코인백이 진짜 날로 성장하고 번창을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요런 거가 있다는 것만 일단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진입과 청산이 기준이 되고 단편적인 현상이 나오더라도 대세의 방향을 알면 대응이 가능하다. 이게 추세의 필요성입니다. 58분이 지났네요. 방송하고 나서. 제가 1시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오늘은 요까지 하고 끝낼게요. 요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추세의 필요성과 주의할 점에서, 아니다, 주의할 점까지만 할게요. 주의할 점까지. 주의할 점 얘기는 좀 설명이 길어지는데 이렇게 합시다. 이 추세의 필요성까지만 하고요. 이렇게 합시다. 오늘 배운 거 추세 이해해가지고 1추세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추세의 필요성, 이제 필요성까지 배웠고요. 제가 내일 영상을 찍어서 조만간에 빨리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실 1시간 넘어가면은 지루하잖아요, 그죠? 저도 사실 이거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20분이면 끝나요. 사실 오늘 한 내용도.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든 최대한 이해를 좀 편하게,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트 가지고 예를 들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근데 배우는 입장에서 이게 더 좋습니다. 사실 한 20분 그냥 제가 시작해가지고 추세는 이런 겁니다.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떤 장기간에 걸친 성장 정책 후퇴 같은 변동 경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추세는 진입가 청산의 추세가 필요한 이유는 진입가 청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거는 이러는 겁니다. 이러고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도 이해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예를 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진 점 변명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 예고는 여기 이어서 추세를 볼 때 주의할 점,
추세를 볼 때 주의할 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3번이겠네. 이게 3번이고 4번.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고, 추세를 볼 때 주의할 점과 지표로 간단히 알아보는 추세, 이렇게 해가지고 추세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는 두 강의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긴 많네요. 여하튼 간에 바로 찍어서 올릴게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러면 1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영상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 안녕.